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을 통해서 형량이 다시 정해져야 하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재판들과는 현실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징역 20년,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이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라는 지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해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아셔야 될 건 피해자는 재판의 주인공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주인공은 재판을 받는, 즉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피고인, 즉 가해자가 재판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법정에 가서 생각보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고 재판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방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거는 피해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재판인 이상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는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것과 제출한 자료들을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내가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잘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되고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신문에 증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닉한 것이 피해자로서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끝단계인 법원에 가서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판사한테 가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작 그럴 기회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이 답답한 거를 좀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피고인은 정말 나쁜 놈인데 결국 저 나쁜 놈에 대해서 판사가 보는 거는 인정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즉 순한 양이 된 그 모습 하나만 딱 보고 가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절차가 우리나라 재판이 처벌이 충분히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거에 일조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형량을 내려야 되는 판사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법정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피고인의 모습만 눈으로 보고, 형량을 정할 때 기록에서 보는 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똑같이 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좋은 건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는 거겠지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항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피고인과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님께 검사님 처벌이 너무 약하니 항소해주세요 라는 의견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든 서면을 제출하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빨리 서면을 내는 것입니다. 검사님들은 재판 들어가고 하시다 보면 바빠서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전화도 물론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항소는 7일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본인의 뜻을 검사님께 전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그렇다고 반드시 검사가 항소를 해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가 보기에 여전히 항소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구형에 일정 부분 미치지 못하면 항소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갖고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항소를 안 해줬다고 해서 검사님의 그런 결정이 무조건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사님한테도 단순히 항소해주세요 이러기보다는 항소하고 싶은 이유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 검사님도 납득하기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반드시 붙이셨으면 좋겠고,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님께 사건 판결문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소 관련돼서는 한 가지 또 아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 게 바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검사는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한다면 항소심인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겁게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 중에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검사도 항소를 해야 피고인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항소심에서 엉뚱한 주장,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사님께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되게 안타까운 건 생각보다 항소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전 요청이 온 경우는 웬만하면 다 해줬고, 다만 이제 보통의 그런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보다 충분히 높게 선고가 됐는데 단순히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피해자들 의사를 검사님들은 반영을 해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자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한다면 거절할 검사님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기준에서 7일 안에 항소 요청을 못했다면 혹시 어떻게? 그 경우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끝난 거고, 이건 불변 기간이라 그래서 항소는 7일 지나면 하느님이 와도 안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7일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 변상을 원하느냐와 나쁜 놈 처벌을 원하느냐, 굳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면 과반의 피해자들은 피해 변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피해 변상의 가능성이 없으니 처벌이라도 받아야지라고 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벌이 충분히 세지 않으면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일명 배째라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이 있고, 이런 점들을 법원에서도 알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은 경우는 오히려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대부분 피해 변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변제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면 실제로 구속이 돼서 형이 집행돼서 감옥에 가면 반대로 이제 그냥 끝났구나 라고 해서 배째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벌을 넘어서 범죄를 통해서 취득한 이익을 모두 몰수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수사기관에서도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그렇게 해서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추징을 하더라도 이 돈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어떤 지위에 있고 피해자로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것은 피해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검사님께 직접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변호사님께 검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